우리가 너무나 잘한다고 생각했던 유명한 예술 작품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는 사실 우리가 전혀 몰랐던 놀라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대체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언뜻 보기엔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요, 이 작품들 모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엄청난 비밀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비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건 시간을 아주 멀리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완전히 우연한 계기로 시작된 이야기거든요. 네, 지금 보시는 이 숫자 17,000,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 그림들이 그려진 시간입니다. 무려 17,000년 전이에요. 와,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인류가 막 농사를 짓기 시작하기도 훨씬 전이거든요. 정말 까마득한 옛날이죠. 이 발견, 진짜 영화 같아요. 1940년에 프랑스에서 10대 소년 4명이 자기들 강아지, 이름이 로봇이었대요. 이 로봇이랑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강아지가 땅에 있는 웬 구멍으로 쏙 사라져버린 거죠. 이 소년들이 강아지를 찾으려고 구멍으로 따라 들어갔는데 세상에, 거기서 인류의 위대한 예술 유산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동굴 안에 있던 그림들이 또 어찌나 정교하고 잘 보존되어 있었는지 아주 특별한 별명까지 얻게 됐어요. 바로 선사시대의 루브르입니다. 근데 이 별명이 그냥 오래돼서 붙은 게 아니에요. 물론 오래되기도 했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거든요. 이 그림들 안에 숨겨진 그 당시의 사람들의 진짜 놀라운 창의력을 보여주는 특별한 기법, 그게 핵심입니다. 자, 여기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동물들 다리가 여러 개 겹쳐서 그려져 있죠? 이게 실수한 게 아니에요. 바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적인 장치였던 겁니다. 어두운 동굴 안에서 횃불 같은 걸 흔들면 이 그림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그림이 아니었던 거죠. 인류 최초의 애니메이션을 향한 시도였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숨겨진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기술적인 기법보다는요, 감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숭고한 고독. 이 단어만 들어도 뭔가 웅장한 느낌이 들죠? 거대한 자연 앞에 나 홀로 딱 섰을 때 느끼는 그런 경외감, 동시에 느껴지는 어떤 외로움. 바로 이 복잡하고도 강력한 감정을 독일 낭만주의의 거장 가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는 관객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프리드리히는 아주 독특한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위켄피구르라는 건데요. 독일어로 등을 보인 인물이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그림 속 인물이 앞을 보는 게 아니라 등을 보이고 풍경을 바라보는 구도죠. 이걸 통해서 그림을 보는 우리와 아주 특별한 연결고리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어떤 차이를 만드냐면요. 보통 우리가 초상화를 볼 때는 어때요? 그냥 그 사람을 바라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류이켄피그르 기법을 쓴 그림은 다릅니다. 우리는 인물과 함께 그 풍경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관찰자가 아니라 경험의 동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안개바다 위의 방랑자라는 작품을 볼 때 그냥 저 남자를 구경하는 게 아니게 됩니다. 어느새 여러분 자신이 바로 저 방랑자가 되는 거죠. 저 남자와 함께 저 절벽 위에 서서 그의 눈을 통해 저 광활한 풍경을 마주하고 그 숭고한 고독의 순간을 온전히 함께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주류 미술계에서는 엄청나게 비웃음 당했지만 오히려 새로운 세대의 예술가들에게는 거의 영웅처럼 떠받들어졌던 한 아웃사이더 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앙리 루소라는 화가인데요. 이 사람의 삶은 정말이지 흥미로운 이중생활 그 자체였습니다. 평일 낮에는 평범한 파리의 세관원이었어요. 그런데 퇴근 후나 주말이 되면 아무한테도 그림을 배운 적 없이 혼자서 그림을 그리는 일요 화가로 변신했던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거예요. 루소는 한 번도 실제 정글에 가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요. 그런데도 이렇게 무성하고 생명력 넘치는 야생의 정글을 그렸다는 겁니다. 전부 다 순전히 책에서 본 그림이나 파리 식물원에 가서 본 식물들, 그리고 자기 머릿속 상상력만으로 그려낸 작품들이에요. 당연히 그 당시 정식으로 미술 교육을 받은 주류 화단에서는 루소의 이런 그림을 보고 어설프다, 원시적이다라면서 엄청나게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젊은 파블로 피카소 같은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이 루소의 그림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독창성에 완전히 매료됩니다.
급기야 1908년에는 피카소가 나이든 루소를 위해 아주 성대한 파티를 열어주기까지 하죠. 기존의 기성세대는 비웃었지만 미래를 열어갈 예술가들은 그의 그림에서 길들여지지 않은 순수한 천재성을 본 겁니다. 물론 피카소가 열어준 이 파티가 정말 100% 진심 어린 존경의 표시였는지 아니면 뭐랄까 좀 애정 섞인 짓궂은 장난에 가까웠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말이 많아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루소의 그 순수한 상상력, 그 누구에게도 배우지 않은 그 독창성이 현대 미술의 흐름을 바꾸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 말이죠. 예술이라는 게 꼭 정해진 기술이나 훈련을 통해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 오히려 그 틀을 깨는 독창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보여준 인물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이 세 가지 이야기, 그러니까 저 멀리 선사시대의 동굴, 외로운 절벽, 그리고 상상 속의 정글. 이 셋을 하나로 묶는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들 속에서 숨겨진 것들을 찾아냈습니다. 라스코 동굴 벽화에서는 세상을 움직이게 만들고 싶었던 선사시대의 애니메이터를 만났고요. 프리드리히의 작품에서는 그림 속으로 들어와 숭고한 고독을 함께 느껴보라는 초대를 받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소의 예술에서는 세상의 비웃음을 이겨낸 한 아웃사이더의 순수한 상상력이 거둔 위대한 승리를 봤습니다. 결국 위대한 예술은 언제나 우리가 보는 것, 그 이상을 담고 있다는 거죠. 이걸 기억하면서 다음에 여러분이 미술관에서 어떤 유명한 작품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땐 어떤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보시겠어요? 모든 걸작 뒤에는 이렇게 우리가 발견해 주기를 기다리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